애니메이션 보고 많이 하거든요. 특히 에반게리온 보면은 솔직히 그 보라색이랑 녹색이랑 엄청 촌스러운 색인데 어떻게 이제 채들 어떻게 낮추고 명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블랙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발색이 딱 됐을 때 밑에서 올라오는 블랙과 위에서 떨어지는 컬러가 합쳐지면서 저는 초등학생한테도 배울 자신 있어요.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나이가 몇 살이건 내가 무신을 몇 년 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정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겐입니다. 자, 오늘의 팟캐스트 주제는 요즘에 그 타투이스트들의 필수템 뭔지 알지? 아이패드. 과연 아이패드는 타투이스트들한테 독인가 약인가? 어떻게 생각해? 제가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막 비유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핸드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핸드폰이 없었을 때 우리는 이제는 그 전화번호를 다 메모를 하던가 적어도 가족, 친한 친구 한 열 몇 명 정도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 삐삐가 생기고 핸드폰은 지금까지 발전하면서 심지어 우리 엄마 전화번호도 지금 모르거든요. 맞아. 나도 그래. 핸드폰 잊어버리면 큰일이야. 그렇죠. 정말 큰일이죠. 그런 존재가 이 아이패드가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편하죠. 편하고 그림 잡아주고 하지만 그 잃는 게 단점들이 굉장히 많죠. 얘는 그런 것들 약간 예를 들어서 흔히들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그림 기본기적인 어떤 그림은 안 늘어요. 이걸로 왜냐면은 이게 이제는 뭐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지만 얘가 또 이제는 뭐 인공지능을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감성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확실한 건 그림을 그래서 저는 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림 공부할 때 이거 쓰지 말고 도안화 시킬 때 도안 그릴 적에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 자기 그림 그리는 시간과 도안 그리는 시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공부하는 시간과 도안을 열심히 그렸다고 해서 공부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공부하는 시간에는 종이, 낙서, 종이에다가 색연필이 됐건 연필이 됐건 그걸로 그림을 그리고 드로잉을 하고 도안화 시킬 때, 도안 그림 그릴 때 아니면 뭐 디지털 페인팅이 필요하거나 아트웍을 할 때 요럴 때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지 이게 너의 타투이스트 인생을 잠식할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저는 이제 좀 되게 꼰대 같고 좀 아날로그 수도 있는데 저는 아이패드를 안 쓰거든요. 왜냐면 아이패드를 산 적도 있었어요. 뉴욕에 샀었지. 편하다고 해서 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적으로 우리는 문신을 했을 때 동그라미를 우리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지 자동으로 삐뚤은 거를 동그랗게 만들어주지 않고 데칼코마니 일을 하더라도 뭐 실수를 했으면 그 센스 있게 그쪽 부분에 뭐 일그러지게 그린다던가 인상을 쓰게 그린다던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아이패드를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라고 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그림 실력이 되는 사람이 단순하게 빨리 뭐 상황이나 아니면 이 채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겠다를 잠깐 간보기 정도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이만한 붕어랑 이만한 잉어랑 솔직히 실제로 봤을 때 비늘의 느낌, 비늘의 두께 그리고 실제로 보여지는 위압감이 다르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큰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작은 그림에다가 솔직히 이 정도 인치에다가 예를 들어 아이패드에다가 사람 등을 의뢰받아서 사람 등을 의뢰봐서 잉어를 그렸어요. 그러면 그 잉어가 확대가 되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죠. 왜냐면 단순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단순함이 없애기 위해서는 요만한 잉어라고 치면 이만큼 키우면 선이 이만큼 두꺼워진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만한 두께의 선을 그렸을 때나 그나마 그 느낌이 연출이 되는데 그리기에는 웅장한 느낌이 너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온몸에 잉어를 한다. 그럼 등에 엄청 큰 잉어는 그 큰 우람하고 위협적이고 강한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그 실제로 그림을 그렸을 때 허전함과 이 부분 좀 더 디테일을 줘야 된다. 아니면 이 부분을 생략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그 실제 크기의 잉어를 그려봄으로써 그 감각을 좀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사람이 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처럼 아이패드를 쓰면 뭐 저도 뭐 빠져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훈련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계속 손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선 그릴 때 그 오토 스트리밍이라고 하나요? 그 자연적으로 손 잡아주는 기능을 아예 꺼버리고 그리고 대칭은 되도록 잘 안 써요. 사람 얼굴 그릴 적에 한쪽만 그리면 특히 뭐 만다라나 이런 거 그릴 적에는 되게 편하고 하겠지만 사람 얼굴 그릴 때 뭐
정확히 이렇게 한쪽만 그려가지고 이렇게 딱 되는 거 그런 사람도 없고 있을 걸 말할 걸. 아니 그렇게 인상이 그렇지. 똑같이 대칭인 사람은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좀 이거를 하면서 좀 그걸 의식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휴대하기 편한 툴 정도로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종이에 그림을 안 그리는 것도 아니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종이에다 그림 열심히 그리고 마테오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림은 너도 그때 나랑 얘기했었잖아. 그림은 크게 그려야 돼요. 크게 그려 버릇해야지 작은 그림을 그릴 수 쉽게 있는데 그릴 수 있지. 왜냐면 시야가 넓어지니까. 작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 스케일적인 부분도. 그래서 저는 항상 외국에 게스트를 가더라도 큰 종이와 이 손으로 따는 먹지와 다 저는 손전사하고 다 하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컨벤션을 가고 게스트를 가고 애들 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바닥에다 종이 펴놓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아니 내가 그걸 느낀 게 예전에 유화 한창 그릴 때 호수가 커지면 그냥 그림만 더 크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깨달은 거지. 완전히 맞아요. 개념 자체가 다르구나라는 걸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이미 경력이 오래되신 분 그리고 이미 종이나 손전사를 했었던 분들이 아이패드를 쓰면 뭐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편하네. 왜냐면 근데 처음부터 아이패드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 그림을 익히고 먹지를 따면서 이 그림을 한번 더 외우고 세 번째 전사를 하면서 그 그림을 한번 더 그리면 똑같은 그림을 적어도 3-4번 이상 반복을 하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도 적고 그 전사가 지워져도 나름 융통성 있게 메꿀 수 있고 그 몸의 굴곡에 맞게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계속 해왔던 거를 반복을 했던 거를 붙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막 손전사를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신기하게 보지. 아직도 손전사 하고 있냐고. 그리고 심지어 경력 별로 안 되신 분들은 되게 신기하게 봐요. 본 적이 없으니까. 마치 옛날 방식이다 이런 느낌처럼. 이 친구 물전사하는 거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쫙 해놓고 칙칙 뿌리면서 하는 거 보면.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요새 타투 시작하면은 처음에 머신 사고 그 다음에 바로 사는 게 아이패드거든. 맞아요. 아이패드로 그림을 시작해. 그래서 아이패드 그림 실력을 자기 그림 실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왜냐하면 아이패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막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 나쁜 습관이죠. 왜냐면 대고 레이어드해서 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뽐 뜬 다음에 그대로 출력해서 그대로 다시 붙이고 그 너무 요령 솔직히 말해서 요령 부리는 사람은 잘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장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요령이 없이 성실한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걸 얻는 것처럼 이거는 그 아까 저번 시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이 되고 난 사람이 아이패드를 쓰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처음부터 아이패드를 시작하면 독이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되게 좋게 생각하는 뉴스페 작업자분인데 그 친구는 모든 걸 다 아이패드로 해요. 근데 아이패드 기능을 다 꺼놓고 그냥 손에다 그림, 종에다 그림 그리는 것처럼 엄청 잘해요. 채색도 하고 정말 훌륭한 작업자거든요. 아이패드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도안화를 시킬 때 팁으로 그냥 쓰는지 아니면 그게 이제는 그 사람의 모든 실력이 돼버리는 그런 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0년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신 그 레전드 분들이나 이렇게 진짜 세계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을 제가 아이패드로 하는 거를 실제로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다 그 즉시 손으로 그리고 색연필로 스케치하고 차라리 이제 자기가 다 그린 다음에 그걸 프린트해서 먹지를 딸지언정 일단은 초안은 다 자기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하고 그렇게 하지 이걸 가지고 찍고 명도 올리고 이렇게 그림자 주고 이런 얄팍한 수보다는 자기가 자체로 그 형태를 만들 수 있어야 나중에 문신을 했을 때도 오류가 없지 않을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전에 이제 모 작업자가 외국에 게스트워크 가다가 공항에서 아이패드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작업을 하나도 못했대. 왜?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왜 손으로 그냥 급한 대로 어떻게 그려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손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다는 거야. 가서 외국에서 갑자기 아이패드 그럼 아이패드 사면 되잖아 그랬는데 모든 데이터가 거기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가서 뭐 플래시 할 거나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손그림을 많이 그리는 사람은
그 데이터를 여기에 축적해야 되는데 이걸 많이 한 사람은 모든 데이터가 아이패드에 축적돼 있으니까 얘가 네. 잃어버리면 갑자기 기능이 상실되는 거야. 그거 진짜 느낀 게 어떤 친구가 되게 독특한 작업을 하더라고요. 물었어요. 야, 너는 이 도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필터인 거예요. 어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 어플로 써가지고. 그거를 변형을 시킨 거를 프린트를 뽑아서 이제 뭐 그 작업물은 좋아요. 예뻐요. 그리고 분명히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내가 봤을 때도 깔끔하게 잘하는 친구긴 한데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만약에 없으면 그 작업을 못하지. 그 작업을 못한다는 이제 좀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이패드가. 솔직히 지금 저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는 그 아이패드나 타블릿 쓰는 거를 조금 그러니까 뭐 폄하한 건 아니지만 단점들을 얘기를 했다면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게 아이패드 그런 거죠. 아까 전에 괜히 얘기했던 것처럼 앉아 있으면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것처럼 이게 이제 잠식이 된단 말이에요. 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종이랑 펜을 휴대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로 활용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 가치도 높고 그리고 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급한 대로 쓸 수 있는 임기응변도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긴 해요. 어차피 우리는 모든 머신도 꾸준히 발전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잉크도 발전하고 타투 모든 이퀴먼트들이 다 발전을 해왔는데 그런 프로세스들도 발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애프터케어도 발전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편한 대로만 가다 보면 분명히 타투이스트 자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릇을 만드는 부분에서 분명히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뭐 솔직히 뭐 만다라나 아니면 진짜 작은 작업자들 작은 거 위주로 하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이해합니다. 어차피 자기는 이걸로 정했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고래를 잡는 것보다는 강물에서 미꾸라지 잡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뭐 질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추어탕 전문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좋은 환경에 좋은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서는 이 조그만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잖아요. 정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첫 번째 오류가 없을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해서 만다라 같은 경우는 도안을 아무리 예쁘게 따도 먹짓 하면서 삐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걸로 인해서 했으면 손님한테 만족도도 더 크고 더 좋은 효과가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작업자들은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한테는 약인데 이걸로 인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제 독인 거죠. 이걸 좀 너무 확장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작업자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은지 뭐 어떤 걸 지향하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활동하는 자기의 그런 바운더리도 다를 거고 그리고 자기 뭐 루틴도 분명히 다 다를 거잖아요. 작업하는 것들도 그렇고 행보도 분명히 다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확장돼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리얼리스틱이나 뭐 블레인 그레이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받는 게 이런 거 하는데 굳이 포토샵에서 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하면 되지 굳이 내가 데생을 공부를 해야 되면 이런 것들을 미술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사람들은 저는 좀 편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왜 공부를 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조건에 맞춰서 작업하는 그냥 기술자로 저는 한정 지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힘들잖아. 근데 내가 이 정도까지 했을 때 손님이 만족하는구나라는 그 선이 내가 다시 그러니까 더 손댈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그냥 이거를 일 자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시간 있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들이 내가 진짜 페이만 맞고 시간만 넉넉하고 손님이 잘 받쳐주면 정말 자기 최고로 뽑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달고 살고 실제로는 그런 작품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호랑이 사실화를 그릴 때 그 그림자와 그 덩어리와 그 나옴과 들어감을 자기가 그러니까 적어도 뭘 그리고 있는지는 알고 그리는데 보이는 걸 프린트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옮기는 정도밖에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블랙 앤 그레이를 하는데
나름대로 포토샵으로 짜집기를 막 한 거예요. 실력도 되게 좋아요. 근데 딱 보면은 빛 방향이 다 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물 피사체에 대해서 이해를 아예 못하고 그림에서 이해를 못하고 그러고 이제는 빛이 이렇게 와야 되니까 하나의 뭐 섞어 이렇게 그리시면 뭔가를 이렇게 또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그러면 같은 빛이 왔으면 같은 빛의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림을 짜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빛이 왔는데 이건 이쪽으로 빛이 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는 디지털이랑 그 그림이랑 그 부딪히는 거지. 그치. 근데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조화가 예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손님들한테 그 피드백을 받을 수는 없거든. 왜냐면 이제 블랙 앤 그레이 하는 친구들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늑대를 주제로 긴팔을 한다면 늑대가 있고 뭐 숲이 있고 뭐 절벽에서 또 울고 있는 또 늑대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따지고서 그림으로 보면 그건 하나의 포스터고 하나의 멋진 사진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뭐 이제 그래픽을 써서 이렇게 뭐 포스터처럼 영화 포스터처럼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 그러면 그거는 밸런스란 것이 있는데 들고 있는 늑대라면 당연하게 턱 아래쪽이 보일 것인데 그러면 위가 안 보일 거잖아요. 그치. 근데 시점을 이해를 못하고 밑에 그 그림을 놓는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그림에 대한 인식이 없고 아이패드에만 의존하면 그냥 멋있는 거 와서 그냥 붙여서 다 됐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나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늑대 예를 들었잖아. 그 늑대가 있어. 그 뒤에 침엽수가 있어. 절벽이 있어. 그 위에서 울고 있고 그 위에 밤인데 달이 있어. 근데 이게 원근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그냥 하나가 다 아파트 1층, 2층, 3층, 4층처럼 그냥 이렇게 딱 일자로 되어 있는 그냥 그림처럼 네. 끝나는 경우가 보면 너무 아쉬운 거야. 네, 오히려 또 그게 더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맞아. 그냥 네. 뭔가 잘했는데 굉장히 복잡해. 조잡하고 그 느낌밖에 네, 안 지저분해 나. 보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패드 얘기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림이지. 뭐 저는 블랙 앤 그레이 못하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 이제 나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내가 그걸 이제 재작년에 받아들였는데 아이패드 그걸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몇 년 전에 타투스타 아트 전시회를 열었거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샵에서 한 달 내내 손그림으로 그려갖고 액자 이제 몇 호 이상씩 해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다른 애들을 볼 때마다 안 할 것 같아서 불안해서 너 지금 그림 들어갔어? 뭐 계속 쪼았어. 아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야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는데 다 아이패드로 그려서 출력해갖고 껴온 거야. 그랬을 때 출품을 했을 때 이 친구가 못 그렸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본인이 손그림으로 다 그려온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엄청나게 화려하지만 아이패드 그려서 킹코스 가서 출력해갖고 액자 껴갖고 와서 온 거야.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아이패드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쁠 수 있지만 여기에 점수를 주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 그날 느낀 게 7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려온 거야. 만약에 10명이면 7명이 아이패드고 3명이 손그림을 그려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느낀 게 와 이제는 아이패드로 내가 스케치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요즘 애들한테는 혹시 아이패드가 스케치북 같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스케치북이라기보다는 그냥 포토샵 기능이죠. 그러니까 여기 짜집기 하는 그냥 포토샵 기능이지. 아마 내 생각에 지금 타투 스케치라고 시작하는 하기는. 친구들 중에서 스케치북을 돈 주고 사본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화방 간 사람은 있을까요? 근데 좀 저는 이제 또 이제 뉴스쿨도 하고 저기 뭐 스페인에서 뉴스쿨 본토에 있는 친구들이랑 또 교류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뉴스쿨로 이제 아트웍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역시 디지털 아트웍도 하고 하는데 그 퀄리티 차이인 거고 또 그거를 또 깊게 들어가면 또 복잡한 그런 게 있는데 디지털 아트웍도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팝아트 같은 개념으로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디지털 아트웍도 그 디테일과 그런 인쇄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퀄리티를 매길 수 있지만 확실한 건 공부는 안 되는 거죠. 공부. 그게 왜냐면 이게 그림이 안 늘죠. 네, 그림이 안 늘고 저는 이번에 뉴욕 갔을 때 진짜 재밌는 경험을 한 게 있는데 이제 종이컵에 이제 자기의 이름을 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컵을 그 하루에 쓰고 이제 버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거기다 이제 어차피 붓펜으로 뭐 그림 하나 그리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니까 그냥 그림을 그냥 장난으로 그래요.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건 제 거니까 저만 먹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수기에서 물 묻고 있는 해골을 그냥 붓펜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그걸로 문신해달라는 손님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솔직히 아이패드를 쓰는 사람한테는 있을 수 없는 재미가 감성 자체가 없지. 그런 감성 자체가. 근데 손그림에 대한 이거는 감성. 재밌고 그리고 이 연필로 그렸다가 지웠을 때 미세하게 나는 어떤 선이 마음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선을 그대로 따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패드는 그냥 싹 없어지니까 그 뭔가의 그 미세한 그러니까 진짜 미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이렇게 깔아보면 근데 이렇게 선이 있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흰자 위에 검은 동자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볼록한데 그 미세한 거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그게 지금 생각나는 게 그렇죠. 뭐냐면 옛날에 괜히 내가 이제 걔한테 작업을 엄청 많이 받았어. 내 몸에 있는 거의 한 70%가 다 걔한테 받은 거야. 근데 예전에 이제 걔 작업 받으면서 또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배경이 너무 멋있게 풀려서 야 이거 되게 멋있다 의도한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형님 그게 아니라 티슈로 이렇게 닦는데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거 살려서 했다 이거야. 존나 멋있잖아요. 즉흥적으로 그래서 야 근데 이제 아이패드로 하면은 이제 그런 건 그런 없다. 이제 그런 센스가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좀 센스잖아요. 그게 뭐 손으로 그리다가 여기에 묻은 그 뭐 어두운 부분이 괜찮은데?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하나의 발견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패드를 안 써봐서 그런 발견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연필만의 느낄 수 있는 그 감성은 분명히 있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는 문신이랑 비슷한 그런 감성 내지는 툴로 봤을 적에 아이패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피부랑 질감 그리고 특히 이제는 차라리 마카나 수채화나 이런 쪽이 조금 더 문신을 하면서 할 때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제가 봤을 적에는 물론 장르마다 다르겠지만 왜냐면 그 세계적인 지금 뭐 아티스트 뭐 빅토르 칠 같은 경우는 보면 다 마카로 그리고 마카로 색칠을 하고 그 친구도 아이패드를 쓰지 않거든요. 다 손그림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굳이 저걸 쓰지 않는 거는 바보가 아니라 그만큼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미뤄짐작하 물론 뭐 스페인에서 물론 뭐 빅토르 칠도 그렇고 뭐 저는 다른 친구들이랑 또 교류가 있지만 그 친구들은 또 이걸 쓰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는 빅토르 그 친구는 그림도 잘 그리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림을 계속 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늘고 싶고 그리고 이 손그림의 감성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아이패드는 하나의 내가 이용하는 툴일 뿐이지 아이패드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네. 특히 이제는 학생들 이제 수강생들이나 이제는 그리 한참 막 늘어가야 될 뭐 굳이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년차 이상 이걸 아이패드를 사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적어도 그림적인 발전을 꾸준히 하고 싶은 분들은 종이에다가 그냥 아날로그로 그림 그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이걸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적절히 써서 그냥 아이패드는 사되 손그림 그릴 때 음악 틀어놓고 하시면 유튜브 보세요. 타투스타. 왜냐면 이게 그림을 이렇게 축소시키면 눈에 한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손그림을 그리면 점점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서 큰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게 한눈에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가서 한번 보고 또 가까이서 디테일을 잡고 뒤로 가서 보고 가까이서 디테일을 잡다 보면 내 눈이 좋아져요. 확장돼 있고. 아니 그거 있잖아. 그 지금 나도 그 얘기 듣고 공감되는 게 유아 한 몇 시간 그렸어. 근데 더 이상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가 내가 그린 거 걸어오면서 거기서 또 생각이 나서 바뀌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내가 이거 계속 집중해서 그렸는데 안 보였던 게 또 멀리서 걸어오면서 보니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작업자 내가 존경하는 그 작업자는 아이패드도 쓰지만 타블릿을 이만한 걸 써요. 엄청 큰 타블릿을 써서 그림 그려요. 이게 진짜로 큰 그림을 딱 있다가 컸을 때야 뭐 잘 그렸다 해도
핸드폰으로 딱 사진을 찍어서 그 조그만 화면에서 보면 빈틈이 분명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틈이 보인다는 자체는 작은 거에 있어 익숙하다 보면 나중에 큰 거를 그렸을 때 그 빈틈을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앞으로 솔직히 말해서 아이패드 보다 더 뭐 발전됐다고 해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로 훨씬 더 발전된 어떤 신문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머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솔직히 타투는 예를 들어서 뭐 유화 작가는 유화만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스케치 뭐 여러 가지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림의 영역과 작업적인 영역을 분명히 공존하면서 또 따로 분리해야 되는 이런 직업 특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잘 취합해서 이게 잘 활용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숙제인 것 같기도 해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데 이제 그냥 저는 내 말이 정답도 아니고 왜냐면 저는 뭐 5년 전에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이 아닌 게 있으니까 그럼 내 5년 뒤는 또 다르게 내가 지금 말한 게 정답이 아닐 거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고정관념은 갖지 말라고. 계속 변해. 네, 계속 변하기 계속 때문에 변해. 이제 제가 지금은 뭐 아이패드가 별론데 할 수 있지만 5년 뒤에 모르죠. 저도 아이패드를 쓰면서 야 아이패드 너무 진작에 좋다. 쓸 걸 막 이럴 진작에 수도 쓸 걸 할 있잖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제발 좀 편협한 생각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는 게 물어봐요. 이게 너 이거 아이패드 쓰면은 그림 안 늘어 이렇게 막 얘기하고 좀 그림들 많이 그리고 해야 돼 그러면 형 어차피 저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할 건데 굳이 제가 그림이 필요해요? 그럼 전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너는 그냥 거기까지인 거다. 너는 그런 작업자인 거다. 왜냐면 아이패드로 뭔가 그 친구 말도 맞는 거예요. 걔는 평생 그렇게 작업할 거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잘한 애한테 제가 야 그럼 이거 도구 뭐 수치하든 유화든 색연필이든 마카든 아무거나 줄 테니까 너가 네 아이패드에 그릴 거를 종이 한번 그려봐 했을 때 이거에 반도 못 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결국적으로 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닌 이 기계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 발전에는 뭐 크게 도움이 될까? 방금 시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만의 정답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언해주는 것도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힘들어. 이렇게 했을 그러니까 때 꼰대 소리 듣는 거 조언해줘도 그 자기만의 답변이 다 있어.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유 나도 내 거 할 거나 하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너무 더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 제가 이제 여기 유튜브가 찍는 게 이제 처음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거든. 왜냐면 네가 뭔데 저는 제가 말한 건 무조건 정답도 아니고 내가 말한 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듣고 걸을 사람은 걸러야 돼. 제 말뿐만이 아니라 뭐 시드 말도 마찬가지겠죠. 맞지. 그러니까 야 시드 저 말이 뭐 맞아? 아니야?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든 아니면 진짜 예를 들어서 돈 높으신 분, 뭐 필립누, 뭐 시계, 뭐 그 대단한 분들이 얘기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들으려면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뭐 맹신할 필요도 없고 불신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는 뭐 제 그러고 스스로 너 정도 잘난 척 해도 되지 뭐. 잘한다고 아주 생각도 안 하고 저도 배워야 될 게 너무 근데 저는 그건 좋아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배울 게 없다면 지루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저는 약간 좀 잠자리를 눕을 때 나 오늘 그림 그렸나? 씨, 나 요새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 엄청 그러니까 행복한 고민이지 그거. 스트레스를 받아요. 오히려 그런 게 그게 행복한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일은 좀 그림 좀 더 그려야지. 옛날에 나 소심 잃었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는 가상의 선배들을 만들어 놓고 눈치를 엄청 보는 거야. 왜냐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나도 유튜브 보면서 왜 쟤는 저렇게 얘기라기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참고할 건 참고하고 취할 건 취하고 저거는 좀 내가 생각 못한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보통 그래서 공부가 되고 도움을 받는 편이거든. 근데 그거 하나 단어 막 딴지 잡아갖고 뭐 그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 요즘 하는 친구들 보면 좀 나는 부러운 게 그래도 요즘 타투하는 친구들은 남 눈치 안 보고 자유롭거든.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가상의 선배들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가상의 선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뭐 얘기 잘못하면 이거 이 씬에서 그렇죠. 욕먹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 눈치를 그렇죠. 왜 보냐 이거야. 그러니까
과연 네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정답이 뭐 없죠 뭐 형님 말대로. 그래서 뭐, 그냥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마셔. 하지만 그거는 맞아요. 이게 형님은 뭐 어떻게 써요? 형님은 뭐 잉크 한 방울, 뭐 두 방울, 뭐 세 방울, 컵, 그거는 솔직히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치. 예. 그냥 흔히 말하는 블랙앤그레이 대가는 그냥 여기 원액 하나랑 물만 가지고도 표현을 다 하니까. 에르난데스 예. 왕컵 하나, 물컵 하나 끝. 그것도 옆 사람한테 빌려서 그때 갔을 때 그것도 안 갖고 다녀갖고 옆 사람한테 빌려서 하더라고. 뭐 물어볼 수는 있지. 물어보면 가르쳐. 근데 솔직히 나는 물어보면은 참 고마워서 다 가르쳐 주는데 안 물어보는 애들이 더 많아. 진짜 안 물어보는 애들 많고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네. 이게 문신도 보면 연한 거와 뿌연 거는 솔직히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그냥 거기에 맞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느낌을 알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손그림을 많이 그려보고 하면 뭐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건 데이터 싸움이잖아요. 진짜 많이 보고 레퍼런스 많아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내 손모가지랑 얘 손모가지랑 같지 않잖아요. 습관도 다르고 루틴도 다르고 손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손 크기도 다르고 뭐 그립 방법도 다르고 머신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협소해서 물어보고 시도해보는 것까지 좋고 뭐 그게 맞으면 자기가 쓰는 거고 뭐 이 방법 위에 섞어서 써보는 것도 괜찮고 자기만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 좀 전에 뭐 아이패드 얘기했지만 아이패드도 저는 뭐 핑계 같지만 좀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나름 그림도 손그림도 그려가면서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여기까지 마지노선 더 이상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려지는 거는 하지 말자 해서 거기까지 정해놓고 자기 데이터대로 자기 소신대로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편한 방향 말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아. 발전할 수 있는 방향.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뭐 발전한 이거 테크놀로지가 발전한 그것도 발맞춰서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또 잠식 때문에 옛날에 우리 그런 걱정하잖아요. 나중에 AI가 인간들을 정복하면 어떡하냐. 아이패드에 노예가 되지 말고 잘 활용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어떤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을 나왔는데 그 채색 방법을 하려고 똑같은 디자인을 프린트를 한 다음에 자기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색 조합을 해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아이패드가 도움이 되겠죠. 금방금방 해가지고 이 색 밸런스가 더 난 좋구나. 스쿨하는 친구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일단은 기초는 깔고 가야지. 기초가 없이 아까 전에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무조건 그릇은 채워지고 비워야지 그 맛이 더 나는 거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해봤자 그냥 요란할 뿐이지.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제 뉴스쿨 하시는 분들이나 뭐 컬러 다루시는 분들 되게 유용한 방법이 있는데 자기 팔레트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게 찍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카피하고 싶은 작품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림이 있으면 그 색깔을 그대로 내고 싶으면은 사진 찍어서 띄운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은 그게 뜬단 말이에요. 그걸 찍어서 얘는 이렇게 딱딱딱 해놓으면 자기 팔레트가 돼요. 그걸 찍어서 이제는 잉크랑 최대한 비슷하게 조합을 해서 하던가 특히 이제는 뉴스쿨 같은 경우에는 보색 대비 되게 중요시하고 거기서 맛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그러니까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는 컬러리스트 자격증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컬러 공부를 해서 그 컬러칩이라고 하거든요. 컬러칩을 자기 컬러칩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보색 이 색이랑 이 색이랑 되게 섹시하더라. 어떤 채도끼리 만나면은 어떻게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보고 많이 하거든요. 특히 에반게리온 보면은 솔직히 그 보라색이랑 녹색이랑 엄청 촌스러운 색인데 어떻게 이제 채도를 어떻게 낮추고 명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섹시한 색깔, 섹시한 그 보색 대비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어떤 그런 대비가 있으면 찍어서 자기 팔레트에 해놓으면은 나중에 자기 그림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아이패드로 활용하면 좋죠. 이게 이제 전공자와 전 시간에 얘기했던 비전공자. 저도 이제 색치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비전공으로 책을 사서 뭐 제 스스로 공부를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색이 따뜻한 느낌이 나고 어떤 색이 차가운 느낌이 나고 뭐
세 가지 색이 합쳐졌을 때 어떤 효과를 보며 예를 들어서 그냥 검은색으로 섞어서 그 채도를 떨어뜨린 것과 회색으로 떨어뜨린 것과 아니면 색과 색을 만들어서 채도로 떨어뜨려서 넣는 거에 대한 그 각자의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왜냐면 회색을 쓰면 그거는 무거워지는 거지 그게 깊이감이 생긴 개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전 파트에 얘기했던 거랑 좀 맞닿아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이제는 그걸 바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게 분명히 이제는 이론과 현장은 분명히 다르니까 자기 이제는 데이터 자기 노하우 알고 있는 거를 써먹어 가면서 자기 거를 만들어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작업자들은 작업할 때 그 발색 쿨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작업자들은 오늘 당장 예쁜 거를 염두하고 사진 찍기 사진에 예쁘게 나올 거를 반성합니다. 솔직히 저도 반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 말로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확실히 발색 뭐 사진 찍으려고 하면 데미지가 더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는 우리 모두가 모든 장르를 다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좀 빨리 깨달았죠. 한 장르를 파는 게 맞다. 왜냐면 외국 가니까 전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올드스쿨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역시 한 장르를 파는 게 길이겠구나. 그리고 또 한 장르가 어느 정도 되면 다른 것도 어느 정도는 따라오겠구나 해서 하는데 제 작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 블랙을 명도를 깔았을 때 명도를 왜 까는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뉴스쿨 하는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블랙을 왜 깔아요? 칼라 칠하면 다 먹고 없어질 건데. 그러면 그거는 칼라가 탁해질 뿐이지. 그러면 진짜 블랙의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의미도 뭐 이거는 뭐 그레이. 이거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뭐 제가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모든 것은 이유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 그게 있으니까 나 이런 거 왜 다 말하고 싶지?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괜히 너한테 뭐 얘기할 때 엄청 조심해서 야, 네 밥그릇이야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그거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그 얘기만 들어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많거든. 흡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좀 센스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좀 돈을 들더라도 진짜 존경하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받아보면서 어느 정도 깊이로 찌르더라. 그리고 하루가 지났을 때 어떤 느낌, 이틀이 지났을 때 어떤 느낌, 3일 지났을 때 어떤 느낌, 이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블랙을 깔았는데 왜 블랙을 깔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컬러를 딱 쳤을 때 맨 처음에는 컬러가 너무 세가지고 블랙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발색이 딱 됐을 때 밑에서 올라오는 블랙과 위에서 떨어지는 컬러가 합쳐지면서 나오는 또 그 오묘한 그 깊이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뭐 영업 말해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봐라.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이게 내가 느낀 게 예를 들어서 걔한테 받을 때도 나 걔나 이 색으로 해줘 그랬는데 엄청 진하게 해준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진하게 했어? 그럼 나중에 근데 그 색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감안해서 이 부분은 내가 올려야 되고 이 부분은 떨어뜨려야 되고 이제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날 당장 예쁘게 찍으려고 마음 먹으면은 뭐 리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좀 유명하신 분 이제 뭐 탑 클래스인 뭐 예를 들어 시계 선생님 작업을 봤을 때 누군가는 그래 사진하고 다르다. 누군가는 이건 좀 뭐 그렇다. 근데 그거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얘가 그것도 닮았어요. 시계 그 선생님도 사진을 못 찍는 것 같아. 아니 원래 그러고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사진 고자고 그리고 실제로 작업물이 예쁜데 왜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지? 이게 그러니까, 엄청 많아. 일본 출판사가 원래 그런가? 색깔이 솔직히 그게 문제가. 그게 이제 시계라는 분들 솔직히 지금 전통하시는 우리나라 뭐 장인들도 다 뉴스쿨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 뉴스쿨 유행이었고 다 그 시계 그 연꽃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게 형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후에 발색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현장에 놓인 그 색을 쫓아하면 결국 그 사람의 발색이 됐을 때는 너무 진해서 촌스러워져요. 근데 시계 그분의 문신은 맨 처음에는 진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톤 다운되면서 은은하게 해서 과하지 않고 소프트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구잡이로 눈으로만 보고 따라하는 사람과 직접 그 사람한테 문신을 받아가면서 발색 과정, 올라오는 과정을 다 본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꼭 이거뿐만이 아니라 뭐 뉴스쿨이건 올드스쿨이건 블랙앤그레이든 그 뭐든지 간에 그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사람한테 문신을 받는 게 가장 좋고 받으면서 질문을 하면 또 답을 잘해줘요. 맞아. 그건 또 서비스에 일하는 서비스라는 그래서 가봐야 내 고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얘기해 가봐야 준단 되는 말이야. 네. 뭐 아이패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진짜로 아까 전에 우리 신시아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진짜 자기 히어로로 자기 영웅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두고선 그 사람을 팔로잉, 그러니까 그 인스타그램 팔로잉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보를 쫓아가는 노력을 기울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뭐 쫓아가다 보면 그 사람처럼 되지는 못해도 그 사람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나? 아무튼 그렇게 어떤 행보를 계속 팔로잉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 사람의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아까 시드가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정보가 없고 옛날에 십몇 년 전에는 그 마이스페이스라고 약간 홈페이지 네. 비슷한 뭐가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죠.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티스트를 너무 존경해. 근데 그 사람이 그림 그리는데 책상이 찍혔어. 근데 거기에 뭐 철학책이 2권이 꽂혀 있는 걸 내가 봤어. 그럼 이거 읽고 싶잖아. 맞아요. 얘 이거 읽었네? 근데 요즘은 거기까지 생각이 안 간다는 거지. 원래는 이 사람은 그게 있어서 읽든 안 읽든 그게 꽂혀 있는 걸 봤으면 읽어보고 싶고 찾아서 이 사람이 저기서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리나 막 이런 것들이 더 디테일하게 그게 시대의 흐름이 되게 빨라서 사람들 지금 뭐 MZ라고 하시는 분들 뭐 그분들 MZ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 하시긴 하지만 그분들 사고방 자체가 이렇게 내구조 자체가 사고방 자체가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뭐 나랑 같이 있는 그 동생처럼 되게 고즈넉하고 진득하고 꾸준한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진짜로 막 도와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난 말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와서 뭐 얼마 버냐 막 이런 식으로 그거에만 해서 물론 뭐 궁금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의 뭐 가치관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내 인생 길잖아요. 문신 뭐 하루 이틀 하고선 그만둘 거 아니니까 오래 하고 싶으면은 그냥 좀 길게 보시고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말고 진짜로 진대간이 진짜로 덕질하듯이 오타쿠질 하듯이 이렇게 심지어 문신하는 친구들이 문신이 없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 솔직히 난 너무 별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좋아하잖아? 그러면 결국은 언젠간 사게 돼 있어. 근데 내가 타투를 너무 좋아하잖아? 언젠가는 받게 돼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 핑계 대잖아요. 근데 답변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이상한 거야.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고 나는 아니 궁금해서라도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저걸 저렇게 참고 있지. 자기한테 해줄 사람이 없다는 둥, 그런 사람을 못 만났다는 둥. 근데 이제는 저는 그 대구에서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문신이 없었어요 몸에.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문신도 잘하고 문신도 왜 몸에 문신이 없냐 그랬더니 자기도 하고 싶어 죽겠대요. 근데 자기는 풀바디를 하고 싶어서 진짜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자기도 너무너무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결국엔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근데 막 자기 솔직히 문신 없는 아티스트 솔직히 저는
이거는 이제 적어도 정답이 저도. 아니야. 네. 개인적이니까 그건 뭐 자기 마음이니까. 왜냐면 저는 솔직히 문신이라는 생산자 그리고 타투이스트는 그 직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타투라는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진짜 사랑하고. 타투를 사랑하고 이 문화 자체 여기 완전 다이브가 되어 있는 사람이 생산자여다고 솔직히 어떻게 그거는 보면 이제 미쳐 있어야죠. 아니 왜냐면은 우리 세대는 이거 직업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이게 타투가 좋아서 받다가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잖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대였고 타투이스트면은 당연히 문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요즘엔 이런 얘기를 최근에도 많이 들었어. 그 타투이스트들끼리 이제 수강생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야 누구 타투이스트 타투 엄청 잘하는데 문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그게 더 간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왜? 그래서 나는 왜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젊은 친구들은 간지일 수는 있죠. 간지 있으니까. 그래서 나한테도 막 물어보면은 근데 만약에 문신이 없어도 본인이 문신을 잘하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지 이렇게 얘기를 간지는 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그 옛날에 우리 시대 때 보리스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 근데 있잖아요. 보리스도 욕 엄청 먹은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 타투 그 애프터 파티를 한 번도 안 가서 그 왕따 물어봤더니 몸에 문신이 없어서 자기가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약간 마치 이런 거잖아. 떡볶이 맛집인데 할머니가 나 매운 거 싫어해 약간 이런 거 겁나 매운 떡볶이 맛집인데 그냥 뭐 이것도 뭐 아까 전에 얘기한 거에 연관 지으면 그 알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저한테 솔직히 막 메일이나 DM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한 번도 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를 존경한다고 뭔가 디자인을 어떻게 따냐, 뭐 소스를 어떻게 얻냐, 뭐 어떻게 해야 문신을 잘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을 쓰냐. 그거는 솔직히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의도 아니고 자신은 와서 받아야지. 아니, 나를 존경한다면 적어도 문신을 안 받더라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비춰서 대화를 해보고 난 다음에 물어보던가. 이거는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한 애가 뜬금없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뭐 가르쳐달라. 그거는 솔직히 비매는 거.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뭐 그런 DM들을 좀 받아서 했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자기 뭐 구구절절 자기 스토리 이야기하면서 뭐 어떻게 뭐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어떤 그림 너무 좋고 디자인 어떻게 뭐 팔로우한 지 얼마나 뭐 10년 됐고 막 계속 봤다 그러지. 그럼 저는 솔직히 좀 싸가지없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와서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게 정답인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 똑같은 건데 문신을 받아보는 게 정말 제일 큰 공부 아니냐? 맞지. 진짜 제일 큰 공부고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 몇 시간? 한 5-6시간 만나보면은 이 사람의 물론 뭐 가식적인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사람의 뭐 어떻게 생활하고 작업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대충 이 사람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뭐 존경할 뭐 판단이 서겠지만 적어도 그림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좀 받아보는 게 진짜 제일 진짜 공부? 그게 제일 큰 공부. 그게 제일 큰 공부. 형님도 공감하시잖아요, 그게. 그게 제일 큰 공부. 저도 이제 막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물론 니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드 해주고 주고받는 거 좋지만 뭐 진짜로 아름아름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돈을 모아서 진짜 잘하시는 분들한테 너 적어도 해외는 아니더라도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장르에서 그래도 뭐 국내 네임들이라도 가서 찾아보고 작업을 받아봐라. 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그게 맞는 거. 그런 애들 또 최소한도로 그건 난 진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 그게 되게 큰 노력도 아니고 최소한의 노력은 그 정도는 해줘야 돼. 그런 애들이 막 옷 사입고 밥 막 술은 엄청 또 사 먹어 또. 이제 시드 근데 그 집 갈 시간 지난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내가 이런 아까 그 시계 얘기할 때 그 생각났던 건데 10몇 년 됐지만 이제 시계 작품을 가서 봤어. 시계 그 컨벤션 나가니까 우리가 그 당시 시계 홈페이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준 거야. 쫙 있는 거야. 근데 확실히 거기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느낀 게 어떤 애들이 그 시계 작품을 보면서
아 시계 저거 보라고 사진 생각보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아 시계도 별거 없네 막 이렇게 포토샵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 아까 그 생각이 딱 떠올랐었고. 맞아. 나도 그 형님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에르난데즈도 왔었잖아요. 그 맞아. 에르난데즈한테 작업 딱 끝내는 손등 보더니 야 에르난데즈도 단어 작업 다 난다 야. 얼마 전에 우리 사회 그럴 수도 있었잖아.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금 이게 근성도 있어야 필요하고 진짜로 뭔가 하려면 거기 좀 미쳐가지고 막 덤벼들고 물론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있고 분명히 봐왔고 그리고 고정관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정관념 같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용할 줄도 알아야 돼. 저는 만약에 맞아. 초등학생이 내가 할 수 없는 다른 기술의 그림을 갖고 있다면 저는 초등학생한테도 배울 자신이 있어요.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나이가 몇 살이건 내가 무신을 몇 년 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어줍지 않게 그림을 흉내내는 친구들은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자기 고집을 되게 부리거든요. 그 고집은 솔직히 말해서 장인의 고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이지 아직 똥꼬집. 똥꼬집이죠. 자기가 일단은 받아 먹어보고 그 후에 자기가 걸을 거 걸으면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게임을 해도 아이템이 많을수록 유리하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배틀그라운드에서 그 엄청 멀리 있는 그게 초점 잡는 그게 필요가 없더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찌됐건 받아들일 건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자기가 필터를 한 다음에 고르면 되는데 무작정적으로 나는 무슨 장르야 너는 무슨 장르니까 너는 알 수가 없어 넌 내 느낌이 아니야 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왜 그런 식으로 따지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걸 점권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게 확신인지 아니면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용 좀 젊고 그럼 좀 열려 있을 줄 알고 이렇게 몇 마디 나눠보면은 엄청 패드적인 사람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 성장하고 싶으면 그거 빨리 무너뜨려야 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게 딱 깨지고 이제 모든 걸 흡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바뀌면 다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패니즈 고수가 있고 뭐 블랙앤그레이 뭐 이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 재패니즈 고수한테 어떤 기술을 가져가면 적어도 이 블랙앤그레이 할 때 뭐 하나라도 할 수 있거나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센스로 이렇게 고쳐 나갈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거는 그냥 저는 무조건 타 장르를 무시하는 거는 진짜 우리 군대 가면은 다른 사람 애들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르 다르면은 이거 선배도 아니야. 맞아. 혹시 무슨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 이 사람이 뭐 경력이 많건 잘하고 못하고 뭐 관심이 아예 없어. 그런가 보다 너는 그 장르에 나는 다른 거야. 그거는 옛날에 괜히 그 타투 이제 막 배운 애가 아저씨도 타투 있으세요? 저도 타투 있으세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오늘 아이패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뭐 아이패드 좋아요. 좋은데 그 전에 먼저 할 건 하고 하자. 그렇지. 이건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준비 운동은 하고 그다음 뭐 하면 되니까.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오늘 이제 감 잡았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알찬 주제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지만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주제로 약간 좀 보이는 팟캐스트 정도 그런 느낌으로 해서 다시 한번 모여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한 2회 정도 저는 불려. 저도 마지막으로 하면 제 말은 정답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 친구가 제 말은, 이런 거 엄청 신경 써가지고. 제 말은 정답이 아니고 그냥 제 의견. 나만의 의견일 뿐이지. 내 말은 정답이다. 나는 아니에요. 오늘 진짜 늦은 시간까지 다들 뭐 동생들이고 평상시에도 보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같이 담아서 찍어보니까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